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며 며느리가 장을 보고 들어온다. 현관에서부터 들리는 비닐봉지 부딪히는 소리와 습관적인 한숨이 거실을 채운다. 며느리는 냉장고 문을 연 채 혼자 말하듯 중얼거린다. 요즘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 계란 가격이 이게 말이 되나? 그런데도 남편은 늘 똑같고 시어머니는 더 똑같고 자신만 바쁘고 자신만 힘들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진다. 그러다 며느리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시어머니가 올 때 들고 온 것 같긴 한데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마음이 쓰인다. 괜히 이런저런 일이 겹쳐 예민해진 탓일까? 며느리는 봉투를 슬며시 열어보려다 스스로를 다잡듯 다시 닫는다. 그러다 결국 한숨을 쉬며 다시 손을 뻗는다. 뭐가 들었나 그냥 보기만 하자. 봉투 안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있다. 며느리는 순간 멍해진다. 누군가 일부러 숨겨둔 듯한 통장. 시어머니가 두고 간 걸까? 그런데 왜 이런 통장을 남겨두고 갔을까? 며느리는 통장을 펼쳐보는 것을 망설이면서도 결국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긴다. 오래된 글씨체, 수십 년 전 기록들. 그런데 이상한 건 마지막 페이지였다. 최근 날짜로 적힌 큰 금액의 입금. 며느리는 손끝에 전기가 흐르는 듯 놀란다. 생각지도 못한 규모였다. 요즘 생활비 조금만 더 달라고 하면 인상을 쓰시던 시어머니가 과연 이런 돈을 갖고 있었다는 뜻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오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 몰래 남편에게만 주려고 모아둔 돈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생활비를 아끼려고 며느리에게 일부러 안 준 걸까? 수많은 생각이 뒤엉키며 며느리는 통장을 쥔 손을 내려다본 채 멍하니 서 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온다. 예고도 없던 등장에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통장을 등 뒤로 숨긴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목소리로 장은 잘 보고 왔느냐고 묻는다. 며느리는 당황해 어색하게 대답한다. 뭐 그냥요? 요즘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말을 흐리며 통장은 보이지 않게 치우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이 이미 테이블 쪽을 향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묻는다. 거기 있던 봉투 못 봤니? 며느리는 얼어붙는다. 전부 들켰다는 느낌에 얼굴이 빨개진다. 며느리는 솔직하게 말할까 망설이다 결국 조심스럽게 통장을 꺼내며 말한다. 죄송해요. 그냥 뭐가 들었나 봤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에 쥐어진 통장을 보며 순간 표정이 굳는다. 며느리는 더 당황한다.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앉는다. 며느리는 눈치를 보며 그 앞에 마주 앉는다. 시어머니는 통장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문을 연다. 이 통장 원래는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었다. 며느리는 궁금증이 더 커지지만 함부로 묻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한참 뜸을 들인 뒤 이야기한다. 남편이 당신들에게 숨긴 돈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해두고 싶다고. 시어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돌아가기 전 자신이 혹시라도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자식들한테 폐를 끼치지 말라고 남편과 함께 비밀리에 만들어둔 통장이었다고 말한다. 남편이 떠나고 혼자 남겨뒀을 때 자신도 자식들도 몰랐으면 했던 사적인 대비책이었다고. 며느리는 순간 마음이 찔린다. 자신이 잔뜩 억측을 했던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지막 입금이 너무 큰 금액이라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 이 최근 금액은 뭐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나지막한 목소리로 답한다. 사실 최근 검진 결과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혹시라도 앞으로 병원비나 요양비가 많이 들까봐. 그리고 며느리와 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한 번에 넣어둔 거라고. 며느리는 말을 잃는다. 자신이 오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웃으며 말한다.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괜히 걱정시키기 싫어서 말 안 한 것뿐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울컥한 감정을 숨기기 어렵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서운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떠오르면서도 이렇게 혼자 준비하고 혼자 걱정했던 마음을 생각하니 미안함이 밀려온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등을 가볍게 잡으며 말한다. 너희도 애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나는 너희가 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말 안 했다. 며느리는 순간 눈물이 차오른다.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불만과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저 서로 말하지 않았을 뿐인데 서로 조금씩 오해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며느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생활비 때문에 불편하신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서운하기도 하고 제가 뭔가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셨던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에게 담담한 목소리로 말한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서로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오해가 풀린다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장난스럽게 말한다. 그런데 봉투는 왜 열어본 거니? 며느리는 순간 다시 어색해지며 웃는다. 그게 그냥 오늘따라 마음이 좀 그래서요. 사실 저도 요즘 힘들어서 뭐라도 저한테 나쁜 쪽으로 돌아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시어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살다 보면 괜히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고. 서로 가족이라도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들면 기대라고 말한다. 며느리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깊이 꽂힌다. 그동안 자신이 기대지 못했던 건 누가 받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말한다. 이 통장은 지금 너희가 아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숨길 필요도 없고 혼자만 알고 있을 필요도 없으니까. 앞으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쓰면 되고 그런 일 없으면 그냥 손자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며느리는 다시 울컥한다.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 뒤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어머니, 저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요즘 너무 지치고 가끔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 불안해요. 그런데 또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늘 어려웠어요. 저만 노력해야 하는 관계 같아서 억울할 때도 많았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말했다. 노력은 서로가 하는 거라고.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며느리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집안 분위기는 어느새 훨씬 부드러워졌다. 서로 조금씩 마음을 열고 말하다 보니 오해가 풀리고 그동안 감춰져 있던 속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그동안 말 못했던 아쉬움과 서운함을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며느리도 나름의 입장과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서로의 말이 끝날 때마다 그동안의 상처가 하나씩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며느리는 말한다. 앞으로는 어려워도 말하겠다고. 시어머니도 그러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웃으며 말한다. 오늘 이렇게 통장 하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며느리도 웃으며 맞장구 친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남편과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며 오늘 있었던 일을 살짝 이야기한다. 남편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워한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며느리는 하루를 돌아본다. 작은 봉투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다. 사실 갈등이라는 건 대부분 말하지 않아서 생기고 오해에서 커지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알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다. 며느리는 다짐한다. 앞으로는 오해가 쌓이기 전에 먼저 말해보자고. 시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길 바라면서